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진보 정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년 반 됐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이 진보의 맛이라는 걸 아마 이렇게 톡톡히 볼 줄은 몰랐다.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념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 이념에 대해서 정말 사실은 우리 국민이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 네. 이념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가 직면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떡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키운 두 번째는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세 번째는 이 중요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바로 이념이에요. 사실 이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6.25 사변도 이념 아닙니까? 월남전도 이념이고 러시아에서 수천만 명이 죽은 그것도 다 이념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념만 이제 대표적인 게 보수와 진보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럼 보수가 뭘까요? 보수는 한마디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 네. 왜? 자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인간이 행복하게 해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떡을 잘 키우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 다음에 자유가 있으면 다양한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선택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선택이 없을 때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풍요해질 것인가.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떡을 잘 키울 것인가. 그런데 이 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기묘한 요소가 바로 자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80만 년 역사에서 79만 9,700년을 엄청나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과 300년 전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300년 만에 인간은 지금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300년 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혁명은 저 유럽의 저 골짜기에 조그마한 가난한 나라에서 났어요.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어떻게 영국에서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기술이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 나라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봤더니 영국에는 다른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던 걸 하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인간을 부자로 만드는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계속 증명이 됐어요. 자유를 얻지 못한 나라는 전부 거지가 됐어요. 소련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지로서 망했고, 중국도 모택동이 자유를 뺏으니까 거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자유를 주면서 새어났고, 북한도 거지인 게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자, 보존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보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수는 영어로 conservative라는 거 부르는데요. conservativ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존하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존이라는 말은 중요한 것을 지키자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존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보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라고 부르니까 마치 옛 것을 지키는 수구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게 많죠. 그래서 우리 보수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나 보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자유를 확산하고 지키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진보는 그럼 뭐냐 하고 물으시겠죠. 진보는 보수가 낳는 이 자유가 낳는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진보입니다. 자유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도 좋은데 한 가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등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배 아픈 사람, 옛날에는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특히 산업혁명 초기 시에는. 그러니까 이 배 아픈 사람을 챙기자. 그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진보예요. 그 말, 다른 말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떡을, 자유를 통해서 떡을 키우면 진보가 그걸 제대로 나누자고 노력하는, 이게 바로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보수와 진보는 역사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예요. 여러분, 두 바퀴 중에 한 개만 크면은 마차가 앞으로 안 가잖아요. 뱅글뱅글 돌지.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키웠다가 나눴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걸 국민이 결정하면서, 그때 당시 국민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급하다고 생각할까, 떡을 키우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보수에게 정권을 주고, 아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진보에게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적대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꼭 필요한 거니까,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둘이는 경쟁하게 돼요.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떡을 동시에 키우고 동시에 또 나눌 수가 없거든요. 키웠다가 나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떡을 키우려면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떡을 나누려면은 자유를 뺏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왜?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나눠주려면, 세금을 많이 때리는 그게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 돈 지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가져가니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나누자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평등하게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진보는 어떻게 뭐를 좋아하냐면 명령하기를 좋아해요. 이래라 저래라, 내 손 내놔라, 이러면 안 된다, 특 먹고 자사고 특 먹고 없애라, 평등해지기 위해서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얼마나 명령이 많아졌어요. 최저임금 왕창 올리고,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분양가는 이금 이상 받지 마라, 뭐 대출 주지 마라, 온갖 형태의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만큼 보수의 자유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왔어요. 계속해서. 이 진보 정권의 이 명령을 좋아하는 이것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이걸 명령으로 잡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형태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니, 뭐 대출을 제한하느니, 뭐 거래 제한이니, 온갖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잡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명령에 복종하지만은 시장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시장을 명령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당에 물이 많은 거를 빼기 위해서 큰 판때기를 가지고 물을 밀어내려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보수는 명령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인센티브에 의한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 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전형적으로 10부제 해서 이런 번호 가진 차를 타고 나오지 마 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명령 없이 시내 들어오는 톨비를 좀 올려요. 그러면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될 수 있으면 버스 타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보수는 항상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서 인센티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 문제를 했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1990년대 노태우 정부죠. 그때도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지금같이 분양가, 이것 이상 받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대출하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공급을 늘린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고 50만 원씩 지어대니까 저절로 가격이 잡힌 거예요.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수의 접근법이에요. 사실은 진보도, 똑똑한 진보는 이걸 알아요. 시장은 명령으로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예가 들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위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수십 개가 한꺼번에 파산을 해가지고 법정 관리 들어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일에 문재인 정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명령을 때려가지고 뭐하고 이 기업들을 어떻게 법정관리 구현해야 어떻게 사라고 막 표시하고 뭐 자르고 온갖 정말 그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누구든지 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은 1을 가져오면은 6을 정부가 대주겠다 이렇게 해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갔는데 내가 저 주식을 1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싶으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1을 가져와 정부가 6을 위에도 그 돈 들어가는 돈이 빌려줘가지고 불과 1년 만에 그 모든 부실기업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게 바로 자유를 중요시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령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바로 보수의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변곡점에 지금 처해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수십 배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3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한국이 잘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도 생기고 그죠? 온갖 인터넷 소위 IT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죠? 이거는 AI 문제가 있고 로봇 문제가 있고 생물의 문제가 있고 빅데이터의 문제가 있고 온갖 그 문제를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런 건데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 국민들에게 차발적이고 창의적인 온갖 형태의 그런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부가 저 기업에 길을 늘려줘야 돼요. 명령을 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길을 깡깡 꺾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금 기업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혹시 잘못하면 또 한 방 맞을까 겁나서 있고 이런 지금 분위기 하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보수의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보수의 영혼이라는 건 뭐냐? 자유와 선택이에요. 명령하지 말고 자유와 선택을 주면서 물로 하여금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물이 글로 가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가 이 나라에게 보수의 영혼을 찾으라고 진보이든 보수이든 관계없어요. 보수의 영혼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